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프론티어 2기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로미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PC에서나 모바일에서 쓰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브라우저를 말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쪽은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익스텐션 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익스텐션 API를 만들거나 익스텐션 API 버그를 수정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스택 오버플로우의 익스텐션 태그를 한번 봐볼까요? 네, 스택 오버플로우 들어가셔서 익스텐션 치면은 이쪽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저는 그 전담으로 오픈소스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회사 다니면서 또 근데 회사 일도 그 크롬 브라우저 쪽은 아니에요. 회사 일을 하면서 오픈소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고,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약간 열정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했으면 한번 코드라도 다운 받아보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리는 노래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은 인수아스틱 호비스트. 이거는 되게 열정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걸 하냐? 나는 오픈소스를 한다. 네. 여러분들 다 취미가 있으시죠? 네.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이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라는 게임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레벨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금방 지겨워집니다. 또 막 서로 부모님을 찾고 막 그러죠. 두 번째로, 또 우리 개발자들은 하드웨어 해킹을 또 좋아하죠. 근데 하드웨어 해킹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이런 스위치 이런 거 다 200원, 200원 이러고 막 1000원 이러거든요. 이거 하나 하면 막 3000원, 4000원이 깨져요. 그 비싸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기트허브에 가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트 랭귀지라는 것도 해봤고, 이쪽은 크로미움 쪽인데 크로미움 패치를 이렇게 막 하곤 했습니다. 이게 돈도 안 들고 또 지겹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열정을 느낄 수가 있고 재미도 있어요.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안에 가보시면.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네.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사람이 크로미움 개발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먼저 크로미움 개발을 위한 장비, 컴퓨터를 사야 되고, 두 번째로 코드를 다운받고 코드를 수정하고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올리고 코드에 대한 리뷰를 받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이 과정이 약간 자기 회사와 다르다 그러면 약간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 크로미움이라는 프로젝트는 되게 FM대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회사는 뭐 코드 리뷰를 안 하는데 뭔가 여기는 코드 리뷰를 하네, 그러면은 자기 회사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배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 컴퓨터가 되겠죠. 크로미움은 사실 운영체제와 같아요. 리눅스처럼 엄청나게 방대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빌드 오브젝트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리눅스에서 실행 가능한 크롬이라는 파일의 그 실행 크기만 해도 1.5기가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1.5기가라는 파일을 링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1.5기가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링킹할 때는 최소 4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64비트 4기가 이상을 인식할 수 있는 64비트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컴퓨터는 코어가 많아야 되겠고, 또 빌드를 할 때 각각의 코어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코어가 많은 CPU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램이 커야 되고 SSD를 지원하는 하드 디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그 이종훈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진 않죠. 크로미움 할 때는 약간 돈을 써야 돼요.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또 크로미움이 윈도우, 리눅스, 맥, 모바일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윈도우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맥 쪽에서 막 컴파일 에러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맥도 있어야 되고 모바일로도 빌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7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으시고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윈도우 스페시픽한 내용은 이쪽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거 PC인데 i7 4770이고 램은 16기가예요. 이 정도로 빌드를 해도 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풀 빌드 하면. 그리고 이제 맥에서 하실 거면은 맥북 프로나 맥이 있어야 되고 맥 프로가 있어야 되고 최신 운영체제 당연히 요거보다 플러스겠죠. 그리고 엑스코드가 있어야 되고 맥에서 UI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OS X SDK가 필요한데 최신 거로 빌드를 하면은 최신 걸로 다운을 하면은 10.11이 돼요. 그래서 10.10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우분투 그냥 최신 버전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맥이나 리눅스를 하시면 편해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네. 결론은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네. 처음 하시는 분은 리눅스나 맥을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시지 않나요? 되게 유명한 크로미움이라는 브라우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하드웨어는 이게 자주 사다 보니까 살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장비를 해야 되냐 이걸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코드를 다운받아야겠죠. 코드도 되게 방대합니다. 리눅스 코드 혹시 다운받아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리눅스 코드도 다운받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리죠. 크로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크로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아톰처럼, 아톰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의 리파지토리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크로미움 안에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웹킷이나 블링크나 뭐 스키야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다 포함해서 크로미움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각각의 그 서브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죠. 어떤 건 SVN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Git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디파툴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에서도 비슷한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Git 클론해서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관리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먼저 디파툴스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패치 크로미움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코드를 다운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하지만 어렵죠, 혼자 하다 보면. 그래서 디파툴스를 다운을 받고 패스를 설정하고
패치 크로미움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코드를 다운받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코드를 한번 볼까요? 디렉토리 한번 볼까요? 이게 안드로이드 웹뷰 뭔지 아시겠죠?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키캣에서부터 크로미움에 있는 웹뷰를 쓰고 있거든요. 이쪽에 내가 버그를 넣는다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안드로이드도 안 됩니다. 앱스는 그 크롬 앱 쪽이고, 또 애쉬는 이거는 그 UI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iOS 이런 것도 있고, 익스텐션 쪽 크롬 OS도 크로미움 코드로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V8 엔진, 자바스크립트 엔진. 자, 이제 코드를 다운받았어요. 코드를 다운받았고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하고 빌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IDE 툴을 많이 쓰시죠. 이클립스를 쓰시거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거나. 근데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에서 VI를 많이 쓰는데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취향대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VI를 쓰고 또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크로미움 코드가 C++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HTML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이상한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해 주는 게 VI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꼭 VI 쓰는 건 아니고 자기 취향대로 아톰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로미움 코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런 코드를 웹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 이런 사이트들을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런 파일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을 볼 수가 있죠. 되게 좋은 거는 이렇게 링크도 걸려요. 이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ID를 안 쓰셔도 돼요. 되게 개발하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리눅스에서나 윈도우에서나 빌드 할 때 어떤 걸 쓰시죠? 보통 GCC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메이크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각자 나름의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을 쓰시죠. 근데 크로미움에서는 닌자라는 그 메이크 파일과 비슷한 것들을 씁니다. 닌자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크로미움에서 썼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지금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미움 하다가 나는 닌자에 되게 익숙해. 근데 나중에 회사에서 우리가 메이크 파일이 너무 관리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닌자를 적용하셔도 되게 좋겠죠. 이게 크로미움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점입니다. 빌드하는 명령어는 닌자 대시 대문자 C 하고 디버그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디버기를 쓰시고, 크롬이라는 걸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됩니다. 딱히 플랫폼을 따지진 않아요, 명령어가. 이 과정을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봤거든요. 발표만 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야. 이쪽은 이제 CPU, 코어가 8개 있는 CPU가 빌드를 하면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먼저 코드를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이게 이틀 만에 업데이트한 건데 이렇게 코드 업데이트가 많아요. 그리고 크로미움에서 관리하는 그 서브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서브 프로젝트들과 싱크를 맞춰줍니다. 이것만 해도 막 CPU가 올라가죠. 아직 빌드를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빌드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게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 뒤에 컴파일 해야 될 파일이 10,000개가 있고 이제 막 120개가 넘었어요. 10,000개를 빌드 하려면은 코어 8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빌드를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죠.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경영자라면 개발자들한테 좋은 컴퓨터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빡시게 돌려도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컴파일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컴파일 에러 막 나죠. 회사에서도 나는 제대로 올렸는데 옆에 우리 동료가 컴파일 빌드를 안 해보고 막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코드가 잘못됐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1% 이하예요. 그래서 내 로컬에서 빌드를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면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개발 환경이 잘 되는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같은 거, 그것도 SDK 버전, 아까 말씀드린 11이 아니라 10, 리눅스만의 패키지들이 다 깔렸나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량이 큰 걸 다루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하드 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꼭 보면 이런 거 안 된다고 해서 보면 꼭 이런 거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크로미움은 이렇게 빌드를 안 깨먹고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빌드를 깨먹잖아요. 그래서 크로미움만에 이걸 관리하는, 크로미움만에는 아니고 크로미움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크로미움 지금 현재 소스가 컴파일이 오류가 나나 아니면 뭐 테스트가 깨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맥에서도 자동으로 빌드가 돌고 있고 리눅스에서도 돌고 있고 크롬 OS에서도 돌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인티그레이션 컨티뉴러스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돌리고 빌드 상태를 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새벽에라도 빌드가 깨진다. 누가 이상한 코드를 넣어서 빌드가 깨져서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크로미움 개발자가 미국에도 있고 시드니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가 이걸 깨지면은 바로 리버트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해서 빌드가 안 깨먹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코드를 다운을 받아도 빌드가 깨질 일은 없어요. 잘못됐다면은 내 컴퓨터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되게 좋죠. 회사 일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거 링크 같은 거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웃풋 디렉토리를 지우고 다시 하면 클린 빌드, 우리 흔히 말하는 클린 빌드 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제 빌드를 하는 걸 배웠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죠.
우리 회사에서 뭔가 코드를 수정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이슈 받고 그냥 내가 알아서 코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옆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동료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런 거 너무 싫죠. 근데 크로미움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 다큐멘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봐볼까요?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다 웬만한 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코드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다큐멘테이션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내가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일, 구글 코딩 스타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미움의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는 내가 쓴 코드가 스타일 가이드에 맞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페이지가 얼마예요? 엄청 많죠. 이런 것들 만족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되게 능력이 향상되고 또 개발자를 구하기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미움에 코드를 넣기 전에는 C++이 되게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공부를 해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책들을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펙티브 C++에 카피 컨스트럭터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이 책에 있는데 이런 것들 당연히 알고 있다고 코드 리뷰해주는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가 힘듭니다. 되게 유명한 책들이죠. 이펙티브 C++, More Effective C++, 그 STL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디자인 패턴, 이 책도 되게 어려운데 제가 처음엔 크로미움 하기 전에는 디자인 패턴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실제 이거를 되게 전설 속에만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크로미움에서는 실제로 디자인 패턴을 무조건 쓰고 있습니다. 안 쓰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 면접을 갔었는데 디자인 패턴에 대해 물어보고 저보고 실제로 그걸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 이펙티브 모던 C++ 이거는 C++11 버전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코드는 항상 좋아야 되고 클린한 코드를 써줘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이건 한국 책인데 제가 되게 좋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그 일련의 과정 A부터 Z까지 나타나 있는 책이에요.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크로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C++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뭐 스크립트 파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파이썬으로 짜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HTML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페이지 자체가 C++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죠.
컴퓨터 장비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받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하고 빌드를 하고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준비가 됐죠. 패치를 만들었다 치고 코드를 올려야 됩니다. 네, 먼저 코드를 올리기 전에 이건 구글에서 하는 프로젝트 공통인데 먼저 구글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올린 코드를 구글에서 뭐 알아서 쓰든지 나는 관심 없다 뭐 이런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 간단히 보면 네, 이거를 먼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이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공통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잘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author 파일에 넣어줍니다. 이거 처음 하는 패치에는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 회사 동료인데 처음 하는 패치라 이렇게 한 줄짜리 패치인데 자기 이름 넣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다운받으면 자기 이름이 author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되게 기분 좋죠. 나도 이제 크로미움이라는 되게 큰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된 거예요. 코드를 올리기 전에 바로 커밋을 하는 게 아니라 코드 리뷰 시스템을 거쳐야 되거든요. 크로미움은 되게 큰 시스템이고 되게 복잡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IPC나 스레드 이런 것들은 내가 크로미움 개발자라고 바로 넣을 수 없겠죠. 내가 크로미움에서 되게 잘 나가는 개발자라고 해도 내가 아는 모듈이 아니면은 리뷰를 항상 받아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듈이라고 해도 동료에게 무조건 리뷰를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뭐 게리치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크로미움에서는 이런 툴을 씁니다. 크로미움은 항상 체크인하기 전에 무조건 리뷰를 받아야 된다. 그 코드를 한번 올려보면은 일반적인 기트 사용법이랑 똑같습니다. 브랜치를 만들고 코드를 수정하고 커밋을 하고 마지막에 기트 푸시가 아니라 기트 cl 업로드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커밋 디스크립션을 써주라고 이렇게 vi 창이 나오는데 커밋 디스크립션을 써주면 됩니다.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되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영어로 써야 됩니다. 영어 문법 틀려도 돼요. 관심 없어요. 그 다음 코드만 잘 짜면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올리고 나면은 코드 리뷰 주소가 나오고 여기에 또 이 코드를 리뷰를 요청해야 될 사람 아이디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코드 리뷰 올리면 이 주소로 들어간 겁니다. 코드 리뷰 할 때 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코드 리뷰어 아까 데블린이라는 사람 나왔죠. 그 사람 넣어주고 요청을 하고 푸시 버튼을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은 그 사람한테 리뷰 요청이 갑니다. 그러면 리뷰어가 이렇게 리뷰를 해줘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리뷰를 해주고 내가 여기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혹시 이거 어떤 게 문제인지 아세요? 생성자에서 패스하고 이렇게 가로 놓고 하면은 카피 컨스트럭터가 호출되죠. 카피 컨스트럭터보다 무브 컨스트럭터 쓰면은 무브 컨스트럭터는 카피 컨스트럭터보다 비용이 항상 더 작거든요. 그래서 아주 눈꼽만큼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리뷰 받은 내용을 코드를 수정을 하고 다시 커밋을 하고 git cl 업로드를 해주면은 또 리뷰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오케이다 아니다 이런 걸 해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뷰 과정을 거치면은
리뷰를 해준 사람이 LGTM, looks good to me라는 걸 알려주고 나는 이제 이 코드를 넣어도 된다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커밋이 되는 겁니다. 팁을 알려드리면은 스타일 가이드를 먼저 따르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커미티 디스크립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잘 쓰고 그리고 코드를 넣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도 갑자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불안하고 막 그러시죠. 오픈소스는 더 심합니다. 이게 갑자기 모르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패치를 넣는다 하면은 나는 불안해서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테스트를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유닛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를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패치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특정 기능만 고치고 있는데 괜히 다른 쪽의 코드를 뭐 스페이스를 하나 더 넣거나 점을 하나 더 찍거나 코멘트를 바꾸거나 하면은 리뷰 받는 사람이 되게 헷갈리죠. 왜 이런 걸 넣었지? 혹시 이게 영향을 주는 건가? 하고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하는 쪽은 딱 그 수정사항만 넣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큰 내가 크로미움에 나는 이런 기능을 넣고 싶어 했는데 상의를 받지 않고 넣는다고 해서 받아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까 그 리뷰어에게 메일을 쓰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는 넣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코드 커밋하는 것까지 봤죠. 커밋을 해도 한 다음에 근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테스트를 돌리는 사이트가 있었죠. 거기가 일시적으로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내 테스트가 되게 약간 스레드 같은 거 써서 타이밍 이슈가 있거나 레이스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한 10번 했는데 한 번 실패한다 이러면은 다시 리버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밋 한다고 집에 가면 안 되고 바로 자면 안 되고 약간 기다려주면 좋습니다.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이거 되게 큰 프로젝트라 회사에도 힘든데 이런 거 누가 갑자기 와서 하려고 하면 힘들죠. 오픈소스 할 때는 내가 안 된다고 있어도 누가 와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먼저 코드 히스토리를 보고 이전 버전에서는 뭐가 이랬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히스토리를 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IRC 채널이 있어요. 여기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크로미움 개발자가 대부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우리가 안 자고 있는 시간에는 이쪽이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어봐도 답변 안 해줍니다. 이때 메일을 쓰면 돼요. 그리고 크로미움 데브 그룹에 질문을 올려도 돼요. 은근히 크로미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 올리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막 답변하고 그래요. 물론 영어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GDG 코리아라고 제가 놀고 있는 쪽에 오시면은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크로미움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사 업무로 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뭐 회사 일과 별개로 하시거나 하면 같이 뭐 협력해서 하면 좋겠죠.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같이 하는 형이 있었는데 네이버 가셔서 거기 업무로 하시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이거 적어 가셔서 같이 해요. 끝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커밋 하실 때 이슈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이슈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기로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 STL 컨테이너 있죠. STL에서 스마트 포인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피 컨스트럭터를 쓰면은 그 스마트 포인터가 가리키는 포인터가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고 막 그래서 쓸 수가 없었는데 C++11으로 가면서 무브 컨스트럭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std 벡터라는 거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은 이건 정규식이죠. 스위치해라 이거를 이걸로 바꿔라. 단순히 이렇게만 바꾸기만 해도 패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빌드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아까 여기 오셔서 물어보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Q&A가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만들어 왔어요. 아, 나는 회사에도 바쁜데 뭐 오픈소스냐 막 이런 말 하시죠. 사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크로미움 같이 하자고 해서 하면은 한 달도 안 돼서 패치 한 두세 개 올리고 그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요거예요. 특허 등록 중이니까 베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코드 리뷰 결과를 핸드폰으로 확인해요. 그냥 샌프란시스코가 딱 우리 출근할 때 그쪽에서 퇴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코드 리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AGTM 이 패치를 넣어도 된다 하면은 커밋을 하면 돼요. 나는 행복해 이제. 하지만 대부분은 피드백을 주겠죠. 이럴 때는 시간이 허락할 때 솔루션을 생각해요.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아니면 화장실 갈 때 솔루션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퇴근 이후에 여유가 있는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 코드를 올리고 코드 리뷰를 기다려요. 퇴근 이후에 여유가 없어요. 나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해. 그럼 주말에 여유가 있는가? 여유가 있으면은 코드를 올리고 리뷰를 기다리면 됩니다.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약간 팁인데, 네, 이런 약간 회사에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되게 슬프죠. 근데 코드를 올릴 때는 새벽 2시 이전에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새벽 2시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출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쪽에서 리뷰를 해줍니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은 그 아저씨들도 그분들도 이제 딱 업무 와서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그때 없으면 좀 늦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 올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확인을 하고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팁. 되게 바쁘죠. 오늘도 여기 컨퍼런스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코드 커밋을 해? 그래서 두 번째 팁으로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빌드를 돌립니다. 빌드를 돌리고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회사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얻는 거 먼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SNS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 안에서 막 사람들 싸우기도 합니다. 말다툼도 하고 삐져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개발 프로세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자일이나 유닛 테스트, 디자인 다큐를 먼저 쓰고 코드를 쓰고 유닛 테스트를 만들고 이래야 되죠. 근데 제가 크로미움 하기 전에는 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에자일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에자일이 뭔지도 모르고 유닛 테스트도 안 찼어요. 근데 오히려 오픈소스를 하면서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로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배웁니다. 구글 아저씨들한테 메일을 쓰면은 딱 한 줄로 답장이 와요.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어떤 팀 누구입니다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게 다 되게 필요 없는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스킬들을 배우게 되고 또 영어도 배우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별표 있는 건 중요한 건데 크로미움 하는 개발자들이 막 MIT, 스탠포드, 다트머스 이런 거 학사도 아니고 석사 나온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코드 리뷰를 해주고 누가 나한테 아까 무브 컨스트럭터 쓰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회사에서 코드 리뷰하면 이게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료 코딩 과외라고 생각될 만큼 되게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 마지막으로 단점은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 일이 너무 싫어져요. 우리나라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만족스럽게 되죠.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고 그런 것만 배워도 되게 회사에 도움이 되겠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또 주위 사람한테 말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개발 환경이 좋아지고 바로 이 오픈 프론티어 사업이 하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룹에 가입하시면은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